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이후부터 주말 중에 있었던 소식들까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 등급을 기존과 같은 AA2로 유지를 했습니다. 등급 전망도 기존과 같은 안정적을 부여했는데요. 이날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이같이 평가한 배경으로 강한 정책 효율성과 고도의 다양성 그리고 경쟁력을 갖춘 경제를 꼽았습니다. 아울러 양호한 대외 건전성과 강한 재정에 대한 건전한 의지까지 반영했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는 1.5%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3월에 무디스가 제시했던 전망치가 1.6%였는데 0.1%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고요. 무디스는 올해 한국 경제가 반도체 경기 둔화와 통화 긴축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조정으로 성장이 다소 둔화할 것이라고 봤는데요. 그러면서도 하반기 이후에는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면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경제에 대한 전망들이 이렇게 나오는 가운데 또 이번 주 한국은행에서 금리에 관련된 이 결정이 또 있을 텐데요. 이때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는 또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한미일이 21일에 오후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열고 3국 간 새로운 공조에 합의했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한국과 미국, 일본의 3자 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로 초청하겠다고 제안했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3국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남아 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회담한 이후 6개월 만이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워싱턴 DC의 한미일 정상회담 시기가 곧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이 또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도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소식들이 간간이 되기 때문에 정책과 관련 모멘텀들은 꾸준하게 체크를 해두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G7 정상회의에서 나온 내용들 역시나 반영되고 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첫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지뢰 제거 장비 그리고 긴급 후송 차량 같이 현재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비살상 물품 지원을 희망한다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고 여기에 윤 대통령이 화답을 했다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양국의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복구를 위한 양국 간의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해서 신속한 전후 복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들을 내놓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여기와 더불어서 한 가지 소식을 같이 보셔야 될 부분들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나 일단 오늘부터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고위급 면담 그리고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리는 국제교통 포럼에 참석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와 이 폴란드 인프라부 고위급과 각각 면담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특히나 우크라이나와는 이 MOU를 통해서 공고하게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방안들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모멘텀들이 꾸준하게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주말 중에 G7 정상회의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에 일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나 함께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내용들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초에는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단독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고요. 페루가 한국산 K808 차륜형 백호 장갑자와 FA50 전투기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도의 이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국회 사무처의 중남미 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브라질, 페루 방문 결과 보고서를 입수해서 밝혔는데요. 약 7천만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는 935억 원 규모의 장갑차 사업에 현대로템의 K808이
12개 업체들 가운데 최종 4개 사업체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막바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페루는 올해 상반기에 4개사 가운데 우선 협상 대상 업체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일단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페루는 FA50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5년 4월에 자국의 공군 경공격기 사업에 한국항공우주산업의 FA50을 우선 협상 대상 기종으로 선정을 했는데 페루와 미국 간 페루 영공 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갈등 때문에 미국 수출 승인 제한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2016년 1월에 사업이 중단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다행히 최근에 또 페루와 미국 간 협상이 다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 갈등이 해소가 됐을 때는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K8080 더불어서 FA50이 이렇게 좀 함께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옆에 관련 종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의 K808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의 FA50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포함해 방산 업체들에 대한 내용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이 방산협력 회의를 위해서 페루와 중남미를 지난달 방문을 했는데요. 페루의 경우에 페루 총리와 국회의장을 만나서 방산협력과 관련된 긴밀한 대화를 나누고 돌아왔다며 우리 측에서 20여 명 정도로 구성된 대규모 사절을 파견한 것에 대해서 페루 측에서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산 종목들의 주가 흐름 정규장에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시간에 많이 전해졌던 소식이 바로 구제역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서서히 시장에서도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한우고기의 도매 가격이 열흘 사이에 10%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도매가 기준 1등급 한우고기의 가격은 지난 19일 킬로그램당 14,395원으로 9일 13,170원과 비교했을 때 9.3% 올랐습니다. 결국에는 지난 10일 충북의 한우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한우고기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11일에 킬로그램당 14,000원대 그리고 16일에는 15,000원대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우 가격이 앞으로 조금 더 뛸 가능성까지 같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구제역에 대한 방역 조치로 충남은 물론 대전이나 세종까지 7개 시군에서 소의 반입과 반출을 모두 제한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는 구제역의 전국 확산 가능성은 조금 낮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축산물 가격의 급등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네, 구제역이 굉장히 빈번하게 좀 발생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 정부에서 차단에 나섰고 인플레이션이 가중된 상황 속에서 한우고기의 도매 가격이 다시 한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 또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겠죠. 돼지고기와 관련된 종목들, 닭고기와 관련된 종목들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돼지고기 관련 종목 우리손 FNG를 포함해 팜스토리, 선진 같은 종목들 있고요. 마니커나 하림제조 같은 종목들은 또 닭과 관련된 그런 재료들이 되겠습니다. 한우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닭고기라든지 돼지고기의 도매 가격도 함께 체크해 두시면 흐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장중에 거의 장 막판에 한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요. SKC가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 기업인 ISC 인수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장마감 이후에 이제 관련된 공시들이 나왔는데 SKC가 실제로 이 ISC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SC의 최대 주주인 헬리오스 프라이빗 에쿼티와 M캐피탈로부터 지분 31.56%를 인수하는 내용의 양해 각서를 맺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업계에서는 경영권에 관련된 지분 인수 금액이 약 4천억 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ISC는 반도체 테스트에 투입되는 실리콘 러버 소켓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인수설과 관련해서 SKC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소재 같이 관련 분야에서 사업 확장을 위해서 여러 방안들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면서도 이 해당 업체도 타깃으로 검토 중인 업체 후보 중 하나로 양해각서를 체결해 협의 중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그리고 1개월 이내에 제공시하겠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일단은 MOU를 체결했다. 인수의 내용에 양해각서를 맺은 내용은 확인을 해줬고요.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후적인 공시들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SKC 그리고 ISC 두 가지를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반도체 업계 전반적으로
강풍이 불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모두 다 좋았는데요. 특히 ISC 거의 13%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관련 소식들이 좀 반영되기도 했었는데 정규장에서는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소식들 오늘도 함께 봤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